전방위 공격 재개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전투기 추락 13명 사망, 종합. 18일 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방위적 공격을 재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재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 중부를 비롯 남, 북부, 지역 도시 등에 폭격을 가했다.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에는 자국 전투기 추락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를 비롯해 북부와 남부 등 주요 도시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스크주, 크리비리흐에서도 폭발이 보고됐다. 이번 폭격은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이다. 크리비리흐는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가장 큰 도시다. 드니프로강과 자포리자주의 서쪽, 헤르손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시장은 텔레그램에 오전 6시 30분 한국 시간 낮 12시 30분께 점령군 테러리스트 부대가 크리비리흐 북부를 공격했다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공습이 울리는 동안 대피소에 있으라고 당부했다. 남부 미콜라이우에선 러시아군 공격으로 아파트와 기름 탱크가 파괴됐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타격, 건물 한쪽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다. 미콜라이우 항구에서 수출 준비 중이던 해바라기 유 탱크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기름이 거래로 흘러나왔고 소방관들은 몇 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다. 올렉산드르 센케비치 미콜라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에 방 폭격으로 도시 중심가에 있는 2층짜리 주택 건물이 파괴됐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55세 남성의 시신을 건져냈다며 꽃 시장도 파괴됐다고 전했다. 중남부에 위치한 드니프로에선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키릴로 티모셴코 러시아실 부국장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 시설에 타격을 입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는 도시 폭격으로 일부 지역에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대응팀은 이미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히르키우에서도 공격이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반격 과정에서 되찾은 영토 중 하나다. 이오르 테레오프 시장은 5분 안에 2번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도시의 산업기업 중 한 곳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남동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크라이나 근로자 2명이 납치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CNN은 국영 에너지 기업 에너고아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인용해 러시아 핵 테러범이 자포리자 NPP의 정보기술 IT 서비스 책임자인 올레 코스트코프와 원전 총괄 책임자 올레 오셰카를 영유해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며 현재 이들의 행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단 CNN은 해당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토미르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도 2번의 공격을 가했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부국장은 텔레그램에 예비적으로 전원 공급 시설에 2번의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 비상 상태가 작동 중이라고 올렸다.
이 같은 폭격에 우크라이나는 주요 20개국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다. 미하일로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17일 트위터에 민간인들이 추위에 떨도록 핵심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전선을 시신들로 덮게 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린 사람들은 G20 정상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한 부분 동원령 진집서를 종료했다. 세르게이 쇼만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른 부분 동원 업무와 국방부 업무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주민들의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7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사이에 모든 국가 간 관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위협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 원조를 보냈지만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의 자국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우조우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인 베이스크 마을에 전날 러시아 수-034 전투기가 이륙 후 주택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러시아 비상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는 것을 완료했다며 어린이 3명을 포함 총 1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부상자는 19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68명을 구조했으며 36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투기가 훈련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붙어 추락했다고 밝혔다. 전투기는 인근 고층 아파트와 충돌해 9층 전층을 집어삼켰고 2000제곱미터 범위의 화재가 발생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황을 즉각 보고받고 희생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려고 지시했다. 크라스노더르 지방검찰청과 남부군광구 군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속되는 군 공격, 불구, 점점 단호해지는 우크라 반격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8개월이 다 되어 가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거세지는 데 대한 러시아의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들을 겨냥한 미사일 및 자산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응은 점점 단호해지고 있다. 17일에는 폭발물을 가득 실은 수입제의 자살 드론들이 수도 키이우를 공격, 건물들이 불타고 주민들이 대피해야만 했다. 지난주 내내 키이우에는 공습 사이렌이 계속 울려 시민들이 대피에 나서야 했지만 시민들은 차분하고 삶은 빠르게 재개되고 있다. 민간 시설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최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전술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견딜 수 없게 만들겠다는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 푸틴을 물리치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의 보리스 필라토프 시장은 러시아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도로의 공격 전후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밤새 도로를 수리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복원하고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증오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시아 군의
공격으로 일부 발전소들이 손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일부에서는 정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영에너지 회사 우크레네르고는 지난 15일 키이우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전력 사용을 제한, 하루 평균 전력 소비를 7% 줄여 강제 정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닐 로라는 20살의 키이우 학생은 이것 전력 사용 줄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수도 키이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쟁 초기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군이 퇴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격 의지는 단호하다.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흐리오리 이바노비치 67은 승리가 없으면 우크라이나도 없다.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오직 우크라이나의 승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달 아들을 잃은 류보프 마메도바는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죽은 아들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승리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고 말했다.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